이 중1 때에 공부하는 그 리딩 학습은 고등 실력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라줄게 영어책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초6부터 중2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면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층들은 뭐가 고민이냐면요. 첫 번째는 영어 실력을 아주 많이 다져놓았죠. 그래서 영어에 더 이상 올인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영어를 손을 조금 이제 놓거나 수학이나 다른 과목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또 굉장히 불안감이 여기서 밀려오는 게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런 기준을 되게 잡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저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영어 실력을 아주 많이 닦아 놓은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고등까지 해야 되는 밟아줘야 되는 어떤 일정 부분은 있지만 현재 영어 실력만 가지고 봤을 때는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월등한 아주 우수한 그런 영어 실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직 내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내신 영어를 하기에는 조금 내신 영어를 사실 보면 이 친구들이 보면 굉장히 쉽게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2, 중4 이거는 뭐 지역을 막론하고 학군지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중2, 중3의 어떤 내신 시험은 진짜 쉬운 어떤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아직 영어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이제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진을 빼고 싶지 않고 이미 많이 해놨고. 그렇지만 영어 학습에 이제 너무 시간을 안 쏟는 거는 또 불안하고 이런 이제 딜레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에 이제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좀 하려고 다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2, 중3 내신을 봤을 때는 너무 쉽고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것은 진짜 아니다. 다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수능을 대비해야 되나? 벌써 수능 영어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게 되는 것이 토플이나 탭스 이런 거를 이제 찾게 되는데 또 그걸 하는 대로 그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내신과 동떨어져 보이는데 토플 같은 걸 하면은 사실 입시에 영향을 굉장히 주는 입시와 연관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점수가 어디에 이제 써먹을 때가 너무 없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이제 고민이 있고 토플 자체로는 굉장히 훌륭한 시험이고 4대 영역을 아주 자세히 다 골고루 다루면서 어떤 리딩, 리스닝, 배경 지식 훈련에도 아주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학습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망하면 어쩌나 이런 고민이 또 되고 참 이게 애매한 학년과 애매한 그 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해놓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외고를 가든지 뭐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고에서 가서 상위권을 노릴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정해야 될 시기도 보통 이제 중2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6학년 중1은 정말로 주관을 뚜렷하게 잡지 않으면 조금 최상위권이더라도 좀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느 정도 길잡이가 되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순서는요.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인가? 혹시 우리 아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를 구분을 먼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기준을 한번 요 정도면은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을 좀 나름대로 세워봤고요. 두 번째는 6학년부터 중2가 왜 중요한지, 영어 학습에서 요 시기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뭘 그러면 준비하면 되나, 이 친구들은 뭘 하는 게 낫겠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솔루션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누구를 최상위권이라고 부르나. 첫 번째는 6학년부터 이제 중1을 제가 묶어봤습니다. 왜냐면 6학년부터 중1은 사실 아직 중1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조금 중학생도 아니고 약간 초딩도 아니고 뭐 약간 애매한 그런 이제 인지 수준과, 어,
학습 능력이 6학년에서 중1까지는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봤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해야 되는 어떤 학습이나 이런 기준점들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학년부터 중1까지 이렇게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많이 구분이 된다거나 갑자기 입시서로 확 뛴다거나 이런 어떤 큰 변화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묶어봤는데 첫 번째 독해부터 이제 보면은 독해는 어, 원서와 고급 독해서를 완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2부터 제가 밑에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벌써 뭐 중2인데 뭐 그렇게 수능을 또 수능 고2, 고3 걸 정말 풀리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지만 사실 하고 있는 아이들은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최상위권을 바라본다면 요 정도는 또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단계 이제 6학년부터 중1까지는 원서와 고급 독해서를 완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2부터는 이런 어떤 독해가 완성됐다는 기준 하에 모든 학원과 모든 커리큘럼들이 좀 어느 정도 리딩이 다 완성됐다는 기준 하에 나가기 때문에 일단 6학년부터 중1까지는 고급 독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실력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이제 원서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 아이가 원서를 그냥 책 읽기, 독서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독해 이제 원서 플러스 고급 독해서 완성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고나 자사고를 만약에 목표를 두고 계시다면은 사실 겸비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외고를 진학을 하게 되면 그 수업 시간 내에 뭐 영미문학이라든지 영어라는 시간이 사실 뭐 제가 보낸 그 외고 친구들 간 학교에는 이제 없고 영미문학이나 뭐 실용영어 회화 이런 식으로 과목이 그렇게 이제 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미문학을 되게 많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판타지류 X 쳐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즐겁게 있는 그런 원서를 그냥 독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문사회서를 아주 융합적인 그런 사고 능력을 통해서 읽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키워주는 수업을 사실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급 독해서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지수로 저는 좀 하는 거를 좀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뭔가 이제 지수는 너무 이제 그 저학년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 이제 지수로 기준을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큰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지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강 알 뿐이지 정확하지 않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급 독해서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좀 예시를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확한 예시가 좀 있어야지 아, 저 정도구나. 아, 저 정도를 최상위권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최소의 기준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도하고 있는 초 6학년부터 중1 학생들까지 이제 수업 모습인데요. 이런 식의 글을 지금 뭐 흡연법에 관한 글을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할 그 정도의 글을 어휘부터 단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전체 단락을 합쳤을 때 어떤 큰 그 논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네, 이 모습은 이제 앞서서 그 지문 독해를 다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코퍼레이션까지 다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흡연법, 벤선 스모킹에 대해서 이제 읽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프로스 앤 컨스, 장단점에 대해서 또 에세이 써보고 이런 수업을 좀 이제 들을 수 있고 또 이해하고 자기가 일대기까지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상위권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셨죠? 요 정도가 이제 아주 최소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독해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이제 로드맵을 밟을 추천드리는 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휘 암기인데요. 어휘는요, 이제 그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의 학습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입시를 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암기가 안 되면
뭔가 이렇게 접근이 힘듭니다. 아예 힘듭니다. 그래서 암기 습관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문학 독해를 할 수 있는 어휘를 아주 충분하게 보유할 만큼 독해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어휘서를 보든지 두 개를 해줘서 이 암기가 최종 어휘의 목표가 아니라 어휘를 암기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고등부나 아니면은 이제 중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어휘 암기한 것들이 이렇게 어근과 어떤 접두사 접미사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펙터클 할 때 그 스펙트라는 거는 눈으로 보다 C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파생되는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같이 한 줄로 엮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휘의 확장.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 심화 학습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 단계는 이제 개별 단어로 암기해주는 그런 암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암기를 통한 그 보유 풀이 많아야 돼요. 어휘 풀이 많아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조금 컸을 때 중2, 중3, 고1 됐을 때는 그 어휘를 확장해서 같은 부류의 어휘끼리 묶을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이제 어떤 그런 저 위에서 말씀드렸던 독해서에서도 인문사에서 뭐 제가 그 외고 보낸 제 제자들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해보고 요즘 학교에서 뭐 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하면은 뭐 단테의 신곡 이런 책들을 읽는데요. 그리고 뭐 마이클 샌델의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인문사회서들을 이제 수업에서 많이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읽으려면 사실 독해를 할 수 있는 어휘를 다량 보유해야 하고 읽을 때 어휘가 모르더라도 이 어근을 통해서 이게 뭔지 대강이라도 감으로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이제 고교 진학 후에도 조금 독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꼭 외고나 자사고를 입학하지 않더라도 뭐 학군지에 있는 특수 몇몇몇 학교들은 또 그 학교 하면 딱 어휘가 어려운 내신 중에서도 어휘가 어려운 학교가 있고 문법이 집중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있고 이렇게 학교들만의 또 특징들이 있거든요. 제가 있는 이제 분당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강남권에서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가려는 진학하려는 학교의 특성을 알아서 또 공부를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6학년에서 중1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두루두루 그런 학습의 기초를 닦아놓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초 문법인데요. 이 기초 문법은 중등 문법을 사실 애내독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적정한 6학년에서 중1의 최상위권이다, 아이가. 그러면은 사실 되게 많이 아이들이 반복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보다 중요한 게 심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선행이 저는 심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 2회 독을 하더라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동명사에 대해서 백지를 주고 써라 했을 때 동명사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자기 머리에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분류화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그 정도로 개념을 쓸 수 있으면 사실 아이들이 거의 그 문법의 개념을 적용하는 데에서 특수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아이들이 90% 이상 다들 정답률이 나옵니다. 중등 문법은. 근데 이제 중2, 중3 가면 사실 고등 문법을 또 공부를 하긴 하지만 6학년 중1이라면은 그 정도까지 해놓으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 저희 아이들이 문법 공부하는 예시를 아주 짤막하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이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설명하는 것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사가 문장의 부사처럼 쓰여서 목적, 감정, 원인 등을 나타내는데 목적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여서 요거 목적을 잘 외워두면 좋아. 목적은 뭐다? 맞아, 그거지. 부사적 용법. 용법. 얘는 왜 비커즈가 아니 비커즈가 이것도 이제 앞에 가야 아니 돼. 뭐 이상하긴 한데 왜 뭐. 여기 써있어. 접속사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를 포함한 절이 오는데
얘는 그러면은 부사가 because of는 전치사이므로 뒤에 명사가 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명사잖아. 명사. 그래서 because of가 와야 돼. 그치. 그냥 because는 주어 동사가 뒤에 오는데 because of는 명사가 뒤에 오니까. 근데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가 because of를 아, 써야 너무 돼. 너무 잘 가르친다, 다야. 여기 써보자. 그러면은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돼, 절이. 그럼 because of가 오면 뭐가 와야 돼? 명사. 그치. 쓰세요. 안다. 잘한다. 잘한다. 전치사 2개 더 있는 거 뭐 있지? for이랑 to가 있는데. 그치. 그거 어떻게 외워야 되지? 이게 to는 보통 거의 모든 동사들이 다 to를 사용하고 for도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많아. 조금 있어. 좀 있어. 그치. 근데 그 구분은 구분을 하나밖에 없지만 구분-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 그치. 구분 어떻게 해야 돼? 구분을 외워야 돼. 아, 근데 이제 다 외우기는 조금 힘드니까 아빠 메이크. 그치. 뭘 누구를 위해 만들어주다, 누구를 위해 사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 동사를 make, buy 이런 걸 쓰는 게. 그치. cook 뭐 음식 그거를 위해 만들어주다. 만들어주다. 그치. 야, 이거를 위해 잘한다. 주다. 약간 이런 느낌. 잘한다. 이 여자아이가 설명을 할 때, 자, 봐봐. 이 문제는 이거 앞에를 이걸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 라고 앞으로 거슬러 가서 그 내용을 찾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그 개념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에 적용하는 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이 6학년 중1, 중2까지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오답 노트든지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 어떤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서 다시 대입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다 똑같은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해줘야지만 이제 문법이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이 6학년들 중1까지는 그런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쓰기는 이제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보통들은 다 에세이를 쓸 줄 압니다. 그래서 쓰기를 굉장히 잘하는 게 사실 고교 진학 후에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이 쓰기를 또 정확도 있게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되게 중요한데 쓰기 지도까지 어 집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은 특수 수업을 듣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에세이 쓰기까지는 조금 완성을 해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2 학생들을 보면요, 고2, 고3 수능 영어 1등급을 받으면, 풀었을 때 받아서 1등급이 나오면 사실 최상위권으로 분류를 많이 하고들 합니다. 이게 중2에서 고2를 모의고사를 풀리면 거의 3년 선행인데 이게 말이 되냐. 설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제가 이렇게 3년 정도 선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통들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본인의,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로드맵이 달라질 뿐이지, 이런 학습을 또 하는 친구들은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중2인데 이제 문제를 풀려봤을 때,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 사실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몇 학기 뭐가 있고 무슨 과정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사실 영어는 아무도 교과서 위주로 사실 공부하는 친구들이 내신 때 위주로는 없지만 이제 수능 영어를 목표로 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그걸 위한 어떤 기초 학습들을 하기 때문에 이 수능 영어를 바라봤을 때는 이 정도가 그 기본 학습 능력에 따라서도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되게 천차만별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벌써 수능을 푸냐? 중2 학생으로 이제 중2 학생들을 좀 살펴보면요. 최상위권이라고 하면은 중2 정도 됐을 때 고2, 고3 수능 영어를 풀었을 때 이제 1등급 내지 2등급에서도 1등급이 가깝게 나오는 친구들을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가능합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아주 저학년 때부터 한의한 학생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좀 하기도 하고 또 영어 학습이란 게 이제 기준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최상위권이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최상위권에 해당한다면 이게 왜 더 중요한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6학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6학년의 고민은요, 되게 애매한 학년이에요. 이게 입시 부담이 가장 적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할 수가 있는 학년입니다. 그치만 안 하기는 불안한 학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직 원서를 강독하는 그런 수업을 계속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스카이관 학생들은 무슨 공부했을까? 그 영상에서 어, 6학년인데 수능 영어를 막 너무 매달려서 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원서 좋은, 그러니까 수입서, 리딩서를, 독해서를 잘 많이 보자. 고난이도 독해서를 차라리 많이 보는 게 이 6학년 학생이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시키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영상이 있었어요. 그거와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교 진학 후에 이제 영어 그 수업을 생각해 봤을 때 원서 감독하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냥 원서를 그냥 아이가, 편하게 읽는 그런 수업 말고, 솔직히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의 어떤 그 로드맵, 제가 늘상 이제 추천드리는 로드맵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책 읽기는 그냥 평생 독서를 위한 즐거움이지 이게 이제 공부로서는 언어 학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그 책을 즐겁게 많이 읽고 뭐 뭔가 이렇게 분석하거나 어휘를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글밥이 높은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이거는 정말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6학년에 이 정도 수준이 됐다면 또 그런 말을 하실 분들은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원서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원서라는 것은 그런 이제 수입 독해서 플러스, 인문사회서를, 분석을 하면서 읽거나 디베이트 하거나 에세이 쓰거나 자기 생각을 서술하거나 이런 거를 저는 원서 수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 정도면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주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리딩 실력에 올인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6학년입니다. 이거는 이 중1, 2의 어떤 학습에 얘가 이제 뭐 만약에 사춘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자사고를 목표로 했는데 아니면 그냥 일반고로 가기로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통된 어떤 지점이기 때문에 공통 분모로 갖춰야 되는 그런 실력입니다. 그래서 리딩 실력은 아주 이때 올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초 리딩 실력이라고 봤는데 수능까지 본다는 그 기준 하에서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토플 지문을 손댈 수 있을 정도. 이 정도까지 한 것들을 이제 리딩의 실력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아주 적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기본 독해, 그다음에 이제 어휘 암기하는 거. 특히 어휘 암기 안 하는 거 6학년 때까지 안 하면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물론 중1, 2 가서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이제 쓰는 양이 일단 너무 많기 때문에 6학년 때부터 시작을 안 하면 굉장히 이제 난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휘 암기를 좀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건 기본으로 아주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 문법을 아주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괜찮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1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6학년 때에 제가 노란색 그 부분에서 리딩 실력에 올인을 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1 때에 공부하는 그 리딩 학습은 고등 실력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그렇고,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부르는 중1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얘가 상위권이다라고, 기준을 잡으려면 이때 중1의 고등 정도의 실력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고등 문제, 그러니까 고1 정도의 수능 문제를 풀렸을 때 어렵지 않게 좀 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최소 90점 이상 1등급이 나오는 수준으로 보통 중1 아이들이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 실력 이상,
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이때가 고등 영어 실력을 결정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어, 제가 아이들이랑 저는 거의 같이 살다시피 거의 주 6일을 아이들을 10년 넘게 이상 같이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공부하는지, 그 일과 스케줄, 주말에 무슨 학원이 있는지 거의 다 알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중1이 영수에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중2부터는 내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시간도 분산이 되고 아이들의 체력도 분산이 되고 중1이 정말 자유롭게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실력 향상의 최적기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 6학년 중1이 거의 피크 구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영어 학습의 거의 피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2로 이제 넘어가면요. 이때부터는 고교 진학을 어느 고등학교에 갈 건지, 어떤 이제 종류의 고등학교에 갈 건지를 서서히 진로 고민을 하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고든 전사고든 아니면은 이제 일반고 이 중에서 이제 많이들 정하죠. 그리고 고교 진학 어떤 고등학교에 갈 건지에 따라서 학습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웬만하면 다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토플, 탭스 아니면 수능, 영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플, 탭스, 수능, 영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이제 이때 중2부터는 하게 되는데 그 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 자체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고를 진학하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토플을 저희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외고 진학 후에 그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보통 이제 외고를 진학을 하고 국제학부로 또 진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학생들의 그 어떤 배경들이 이제 그런 미국 문화권에서 살다 오거나 그런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수업을 좀 해주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좀 그런 데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팁스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중에 골라라 그러면은 저는 탭스 영어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탭스가 좀 실용적입니다. 제가 실용적이라는 것은 무슨 이제 말씀이냐면 수능도 잡을 수 있고 고교 내신도 잡을 수 있는 시험이 저는 탭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탭스 중에서는 토플 중에서는 뭐 그래머 파트가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그런 이제 문법 요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탭스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하지만 토익처럼 그 시험의 퀄리티가 조금, 사실 토익은 이제 랭귀지스럽지는 않죠. 근데 이제 텍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카데믹한 어떤 고급 어휘와 어떤 문법과 지식이 상당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텍스를 공부하고 나면 수능 영어보다 저는 윗급이 텍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가 되게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위권이다 하면은 사실 탭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탭스를 그 공부했던 친구들은 실제로도 수능 영어를 되게 쉽게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지금 현재 고2, 고3 된 친구들이 저랑 중1, 중2 때 이제 텍스 영어를 한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지도할 때도 힘들었지만 왜냐면 아이들이 숙제량이 일단 많고 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얼르고 달래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요거까지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지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래도 무리해서 이제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일반고를 진학을 하더라도 어떤 고등학교들마다 이제 학생들이 다 있지만 사실 내신이 또 상당히 문법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탭스가 어휘, 문법, 그다음에 구문 이런 거에서 수능과 내신을 두 마리 토끼를 약간 다 잡는 기초 실력이 또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탭스를 저는 좋아하고 그다음에 수능 영어는 뭐 수능 영어는 이제 열심히 하면 좀 다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도해서 외국 간 친구들이랑 가끔 전화를 한다든지 아이들이 이제 찾아오거나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요즘에 무슨 책 읽어? 학교에서 수업 뭐 해?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요즘에 이 책 The Perks of Being a Wallflower 이 책을 이제 그 친구들 지금 이제 고1인데 걔네들 중2 때 저랑 요 수업 했는데 요 책이 미국에서도 되게 그냥 베스트셀러처럼 그러니까 청소년 도서로는 되게 꾸준히 수업에 많이 쓰이는 그 책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이런 거 이제 수업을 했었었는데 지금 고1들이 이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되게 반갑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도 읽을 수 있어야 되지만 이런 거 갖고 에세이 쓰거나 자기 생각 쓸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고를 상위권을 노리고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보면요. 이거는 뭐 어느 고를 가든지 사실 공통인 것 같아요. 그 전체 통틀어서 리턴이들이 한 두세 명씩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도 어떤 그런 활용 영어적인 것들을 사실 되게 잘하고 영어 실력들이 되게 좋은데도 입시 문법서를 반드시 보고 진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외고든 전사고든 일반고든 어디든 간에 그 입시 문법서를 안 보면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이제 말을 못 알아먹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가죠. 그래서 문법과 어휘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최상위권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토플, 탭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일반고나 아니면 외고나 전사고나 어느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하냐에 따라서 목표로 하냐에 따라서 또 공부법이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목표를 할 때 준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문법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건들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4월 19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인데 이게 이제 최상위권 공부법에 대해서 신세계온 아카데미에서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신청 링크를 이 영상 본문이랑 댓글 고정창에 제가 걸어둘 테니까 그거를 수업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